조선 왕실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칼을 든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아무 권력도 없는 어린 왕자 한 명이 왕좌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반란군을 이끈 적도 없고 대신들을 모아 비밀 회의를 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이름은 영모의 문서 안에 들어갔고 그의 삶은 강화도의 좁은 방 안에서 끝났습니다. 빈 밥그릇, 뜨거워진 침상, 그리고 창살. 실록은 이 세 가지 물건으로 한 아이의 마지막 밤을 남겼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이야기가 야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광해군 일기 정초본은 이렇게 적습니다. 강화 부사 정왕이 영창대군 이의를 살해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한 줄에서 시작합니다. 영창대군 이의는 선조의 적자였습니다. 조선에서 적자라는 말은 단순히 왕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왕비에게서 태어난 아들, 곧 예법이 가장 먼저 바라보는 후계의 이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광해군이 왕위에 올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중 세자로 활약했고 무너진 나라를 수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세운 공과 왕실 예법이 주는 정통성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조 말년에 영창대군이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조정의 공기는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는 귀한 왕자였고 누군가에게는 아직 자라지도 않은 위협이었습니다. 광해군 즉위 뒤 이 불안은 현실의 정치가 됩니다. 영창대군의 외조부 김제남은 영창대군을 옹립해 변란을 꾀했다는 혐의로 몰립니다. 인조실록은 훗날 이 일을 두고 광해군이 김제남을 무고해 죽였다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인조실록은 광해군을 몰아낸 정권이 쓴 기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평가를 그대로 판결문처럼 받아들이기보다 당시 사건이 어떻게 기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영창대군의 이름은 이제 왕자의 이름이 아니라 영모 혐의의 중심에 놓인 이름이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강화도로 보내집니다. 강화도는 바다와 강이 막아주는 섬이었습니다. 왕실의 위험 인물을 멀리 두기에는 적당한 곳이었고 동시에 서울의 시선에서 사라지기에도 쉬운 곳이었습니다. 기록 속 영창대군은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권력을 가진 어른들의 문장 속에서 위험해진 아이였습니다. 조정에서 오간 말, 국청의 문서, 신하들의 침묵, 왕의 의심이 겹치며 한 아이의 방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광해군 6년, 천계기 14년 2월 10일에 기록이 나타납니다. 실록의 문장은 차갑습니다. 강화 부사 정왕이 영창대군 이의를 살해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은 더 차갑습니다. 정왕이 도착한 뒤 위리 주변의 사람들을 엄하게 금하고 실록 표현으로는 음식물을 넣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칼로 단번에 죽인 장면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문을 막고 밥을 끊고 사람의 접근을 금한 시간의 폭력입니다. 궁궐의 암투는 대개 화려한 옷과 높은 말로 포장되지만 이 기록에서 권력은 아주 단순한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밥을 주지 않는 것, 방 안의 사람을 세상과 끊는 것. 기록은 이어서 침상 이야기를 꺼냅니다. 침상에 불을 떼서 눕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장면을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록의 문장만으로 충분합니다. 잠들 곳은 쉬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견딜 수 없는 곳으로 바뀌었다면 방은 방이 아니라 형벌이 됩니다. 어린 왕자는 어디에도 몸을 둘 수 없었습니다. 나갈 수 없고 누울 수 없고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그가 창살을 붙잡고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역사는 갑자기 아주 작은 자세 하나로 남습니다. 왕자의 정치적 의미가 아니라 서 있기조차 힘들었을 한 아이의 몸입니다. 그리고 실록은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력이 다하여 죽었다. 길지 않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말은 오히려 많은 것을 지웁니다. 그 방 밖에서는 누가 알고 있었는가? 정항은 어디까지 명을 받았는가? 광해군은 이 과정을 얼마나 알았는가? 조정의 신하들은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모른 척했는가? 실록은 정항이 살해했다고 적지만 이 죽음의 주변에는 더 큰 침묵이 있습니다. 역사의 미스터리는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범인이 누구냐는 질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죽음이 가능하도록 만든 구조가 무엇이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항이라는 이름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실록의 기사 제목은 그를 직접 가리킵니다. 그러나 조선의 지방관은 혼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왕실 종친, 그것도 전 왕의 적자와 관련된 일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강화의 방 안에서 벌어진 일은 지방 관아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한양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다면 왜 주변을 막았는가? 아무도 바라지 않았다면 왜 음식이 끊겼는가? 아무도 몰랐다면 왜 죽음 뒤에야 기록이 남았는가? 이 질문들은 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시대 권력이 어떻게 책임을 흐리게 만들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영창대군의 어머니 인목대비에게 이 사건은 아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조실록의 졸기는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김제남이 죽고 화가 영창대군에게 미치자 대비는 서궁에 유폐되었다고 말입니다. 서궁은 이름은 군기지만 사실상 감금의 공간이었습니다. 왕의 어머니로 대우받아야 할 사람이 궁궐 한쪽에 갇히고 패모론이 조정에서 떠오릅니다. 광해군 정권은 명분을 쌓으려 했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큰 명분의 상처를 입습니다. 유교 국가 조선에서 어머니를 패한다는 말은 단순한 정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도덕성 전체를 겨누는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목대비의 침묵도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축입니다. 그는 정치의 중심에 있었지만 동시에 왕실 여성이라는 위치 때문에 직접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영모로 몰렸고 아들은 강화에서 죽었고 자신은 서궁에 갇혔습니다. 이 세 사건은 따로 떨어진 비극이 아니라 하나의 선으로 이어집니다. 외가를 제거하고 왕자를 제거하고 대비의 권위를 봉쇄하는 과정. 권력은 이렇게 사람을 하나씩 지우며 자신의 불안을 줄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워진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물론 광해군을 한마디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왕이 되었고 명과 후금 사이에서 어려운 외교를 해야 했으며 왕권을 지키려는 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이 사건은 더 중요합니다. 능력 있는 왕도 정통성의 공포 앞에서는 잔혹한 결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정말 왕의 직접 명령이었는지, 주변 권신들의 실행이었는지, 혹은 모두가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침묵이었는지는 기록의 틈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그 틈을 상상으로 메우기보다 틈 자체를 보아야 합니다.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나자 영창대군과 인목대비의 기억은 광해군을 끌어내리는 강력한 명분이 됩니다. 어린 왕자의 죽음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왕의 자격을 묻는 증거가 됩니다. 반정 세력은 광해군의 외교나 전쟁 수습보다 패모와 살육의 기억을 앞세웠습니다. 이것이 역사 기록의 두 번째 무서움입니다. 한 번 죽은 사람도 기록 속에서는 다시 정치의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영창대군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죽음은 광해군의 왕좌를 오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불쌍한 왕자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불안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 힘없는 존재를 가장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는 순간, 국가는 그를 보호할 이유보다 제거할 이유를 먼저 찾습니다. 실록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록이 남긴 물건들은 분명합니다. 빈 밥그릇, 눕지 못한 침상,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창살, 그리고 그 바깥에서 계속 돌아가던 조정의 침묵. 기록은 차갑지만 그 차가움 때문에 우리는 더 오래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다시 묻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황 한 사람의 범죄였을까요? 아니면 왕좌를 지키려는 공포가 만든 조선 왕실 전체의 가장 차가운 밤이었을까요?